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업 발달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풍부한 노동력, 그러니까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섬유, 옷 만드는 거, 그런 신발 만드는 것 등 노동을 집중적으로 쓰는, 그리고 부피가 가벼운, 부피가 작은 것을 가벼울경이죠. 그래서 부피가 적은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만드는 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공업이니까 노동력이 풍부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었고요. 70,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철, 석유화, 자동차, 조선같이 이제 규모가 큰, 이제 부피가 큰 공업을 이제 중화공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발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고 기술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곳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남동 이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남동 쪽에 바다에 임한 지역들, 부산, 울산 이런 곳들이 되겠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 컴퓨터 등 지식이 중요한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첨단 산업이 발달하려면은 관련 그 업종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많아야겠죠. 그런 인재들은 대학 쪽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학이 많은 이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산 공장 해외 이전, 즉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탈공업화, 우리가 탈 땡땡땡 하면은 뭔가를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즉 우리나라 산업이 2차 산업인 공업 쪽에서 3차 산업이 서비스 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2차 산업에서 벗어나 3차 산업으로 향하는 이런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업 변화의 특징을 보면은 공업 구조가 고도화됐죠. 60년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처음에 노동 집약 경공업, 그 다음에 자본기술 집약 중화, 기술 지식 집약 첨단, 이런 식으로 공업 구조가 점차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업의 지역적 편제, 우리가 자원의 특징하면서 편제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한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공장들, 공업이 발달한 곳이 일자리가 많아서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했고, 공업의 이중 구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따졌을 때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어디가 더 많을까요? 네, 중소기업이 더 많아요. 근데 생산해내는 양, 버는 돈은 어디가 더 많냐? 대기업이 더 많아요. 즉 대기업이 숫자는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보다 더 잘 벌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여기 공업 구조가 고도화되었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60년대는 뭐 70년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묻는 문제는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노동 집약적에서 자본기술, 기술 집약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다 권역을 지금 판단하고 뭐 이렇게 사업체당 출하해, 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을 설명해 보자. 먼저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그 종사자 수도 많고 출하해, 생산하는 양도 많은 여긴 당연히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2위는 바로 영남권이 됩니다. 여기 회색 남. 그 다음 세 번째가 충청권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계속 나오는 용어가 뭐냐, 뭐당 뭐가 물어보면 뭐라고 했죠? 사업체당 출하액이면은 사업체당 얼마나 생산을 했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당 앞에 있는 게 분모라고 했죠. 사업체 수, 그 다음에 출하액이 분자로 갑니다. 너무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럼 볼게요. 지금 사업체당 출하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는 많은데 출하액은 적어. 근데 이 뒤쪽으로 갈수록 예를 들자면 충청권 볼게요. 충청권은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출하액은 어때? 사업체 수보다 많죠. 근데
수도권은 사업체 수에 비해서 출하액은 적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업체당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은 분모분의 분자하면은 분자가 이쪽이 출하액이 더 많죠. 그 충청권은. 그래서 가장 많은 권역 충청권이고, 얘는 분자 분모 중에서 어디가 더 비중이 커요? 사업체 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여기는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은 사업체당 출하액은 적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업체 수를 봤을 때 A, 대기업은 이거밖에 없어. 반면에 중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은 엄청 많죠. 이게 바로 근데 출하액 버는 거는 대기업이 엄청 많고 나머지의 거의 절반 정도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A는 대기업, B는 소기업.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공업이 이중 구조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종사자당 출하액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순으로 많다. 공업의 입지 유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예시를 들었을 때 얘가 무슨 지향 공업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료 지향형 공업, 말 그대로 원료 산지. 만약에 시멘트 공업이에요. 그러면 원료가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석회암 산지가 있는 쪽에 간다는 거예요. 시장 지향형 공업은 뭐냐? 말 그대로 시장 쪽, 소비자들이 있는 곳 쪽에 있는 거고, 적환지는 뭐냐면 우리가 환승, 버스 환승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 적환지 운송수단이 바뀌는 곳, 즉 우리가 해안가면은 어때요? 해안가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도로로 왔지만 이쪽에 수출할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이런 예를 들어 남동 임해 지역에 이런 곳들이 많은데 수출을 배로 수출하는 곳들 이런 곳에서는 적환지 지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환승, 운송수단이 환승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동 지향형은 아까 섬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60년대 의류 산업 하면서 노동 지향형,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노동 지향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집적 지향형은 집중, 모여 있다는 거예요. 공장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산업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원료 지향형은 2가지 경우에 원료 쪽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는데요. 원료의 무게 부피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적은 공업, 즉 원료랑 제품이 있으면 원료 무게가 부피가 더 크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게 대표적인 시멘트거든. 석회석 산지는 엄청 크겠지. 근데 우리가 만드는 시멘트는 뭐 이렇게 시멘트 포대에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석회석 광산이 있는 석회석 이런 산이 있는 산지에 가서 직접 캐서 그 옆에서 바로 공장 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료 이 석회석 산지 부피 자체가 엄청 크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료가 쉽게 부패 또는 변질되면은 바로 근처에 그 공장을 짓는 게 좋겠죠. 대표적인 게 통조림 공장인데 동원 참치 이런 참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참치를 잡아서 바로 이제 냉동시킨 다음에 이 참치 캔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패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원양어선으로 잡아온 다음에 바로 이제 원료 가까운 이 바다에서 잡아오면 바로 이제 바닷가 쪽에 지어가지고 참치를 바로 캔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원료 쪽에 있는 편이고요. 시장 지향형은 아까 원료 지향형과 반대로 원료랑 제품 중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무를 베서 목재를 만들었어요. 목재.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목재들이랑 가구랑 떠올렸을 때 어떤 게 부피가 더 크지? 이런 목재들을 하나하나 있으면 얘를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가구, 뭐 옷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런 큰 가구들을 만들죠. 그래서 제품이 더 부피가 커요. 그래서 얘는 가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쪽 바로 이제 만든 다음에 바로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크면 시장 지향형이고요. 다음 제품이 변질 또는 파손되기가 쉬우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파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겠죠. 시장 쪽이랑. 그 다음에 인쇄 우리가 뭔가를 출판하고 인쇄하는 그런 거는 소비자가 계속 그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게 좋다 보니까 소비자 자금 저축이 필요한 공업과 인쇄 같은 것도 시장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그다음 적한지는 환승.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지, 자동차 철도에서 배로 뭐 이런 식으로 운송수단이 바뀌는 곳에 위치해. 그래서 보통 남동 임해 지역 같이 이렇게 해안가 쪽에 많이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즉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또 수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특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적한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입해서 바로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제철, 그 다음에 정유, 석유, 제철과 정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유 공장. 그 다음에 노동 지향형은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한 비율은, 그래서 섬유공업이 대표적이 있겠죠. 보통은 저렴한 인건비가 있는 쪽에서 많이 이런 공업이 있고요. 직접 지향형은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 그래서 석유화학이 있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수, 석유화학 단지, 울산에도 있고. 그런데 위에 있는 정유랑 석유화학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정유는 주로 에너지 연료를 생산하는 반면에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의 소재들을 생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이런 석유화학 공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원료로, 즉 석유를 통해서 옷, 그 다음에 어떤 각종 물품,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 이런 거를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을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석유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석유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다 모여 있는다고 보면 돼요. 석유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은 배 입니다. 제품 생산에 자동차 하나만 떠올려도 부품이 뭐 수만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 공장이 전국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해봐. 그러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 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핸들 만드는 공장, 유리 만드는 공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다. 집중해서 같이 모여 있다. 해가지고 자동차 공업이 대표적인 직접 지향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요. 배 만들 때도 여러 부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 볼게요. 크게 주요 공업지역은 하나, 둘, 셋, 6가지가 있는데 위치부터 볼게요.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 공업지역, 충청권, 충청 공업지역, 그 다음에 호남 공업지역, 태백산, 그 다음에 영남 내륙, 그리고 남동 임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불립니다. 근데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수도권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최대 아니면 최초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공업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만드는 공업지역이고,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요. 하지만 모여있다 보니까 생기는 불이익이 너무 많죠. 직접 불이익이. 그래서 충청권으로 공업을 분산했다 특징이 있습니다. 태백산의 키워드는 뭐냐? 이쪽은 강원도 쪽이잖아. 그래서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대표적으로 시멘트가 석회석 산지들이 많아서 시멘트 공업 등, 아까 시멘트 공업은 원료 지향형 공업이라고 했어요. 이런 게 발달돼 있고요. 충청 공업지역은 이 수도권에 있는 거를 분산해가지고 수도권에 분산된 공업이 입지하고요. 그래서 대전, 청주는 첨단산업, 서산은 석유화학, 당진은 제철, 아산, 전자, 자동차. 그래서 아산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공장이 들어와 있고요. 호남은 키워드가 중국이에요. 중국과 가까워가지고 중국과 교역할 때 있어서 거점으로 잡아가지고 이 지역이 성장을 했다. 영남 내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둘 다 첨단 산업이긴 하죠. 근데 영남 내륙은 어떻게 처음에 발달했냐면 섬유 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노동 집약적으로 섬유가 발달했다면 이제 첨단 산업을 곁들인 섬유 쪽이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동 임해는 수출 수입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화공업이 발달했고, 대표적으로 여기 이쪽 말고도 여기 전라도 쪽도 그렇고 경상도 쪽도 둘 다 남동 임해는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항, 광양
이 경상도권, 그다음 전라권 여기 둘 다 제철 유명하고요. 울산은 자동차, 석유, 화학, 조선 이런 규모가 큰 중화공업이 상당히 많은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울산은 이런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성장한 도시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를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거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여수는 석유화학, 그다음 창원은 기계공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변화를 보면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공업을 분산시켰다고 했죠, 수도권에서. 그리고 우리 삼성이라는 대표적인 세계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의 본사, 연구소는 특히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삼성 공장이 우리나라만 있지 않죠. 지방이나 해외에도 생산 공장이 입지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본사는 뭐 한국에,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은 해외, 어디에 그 인건비가 싼데 뭐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분업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 클러스터 같은 걸 육성하는데 이게 뭐냐면 산업 클러스는 산업들이 모여 있는 거야. 즉 생산을 담당하는 뭐 기업뿐만 아니고 공장뿐만 아니고 연구단지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서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이쪽, 예를 들자면 공장은 이쪽에, 그 다음에 뭐 연구소는 이쪽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장, 연구 개발 연구소, 그다음 대학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업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산업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요런 게 나왔을 때 가나다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이런 것이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수도권 쪽에서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 많은 여기가 바로 1등이 울산이고요. 그 다음 바로 바짝 따라오고 있는 아까 여수가 석유화학단지라고 했죠. 여수가 있는 전남 이런 식으로 울산 하면 화학물질 쪽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자동차 아까 울산에 자동차도 울산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2등이지만 1, 2위랑 별 차이 없이 자동차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울산이고요. 다는 충남이라고 해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경기 다음으로 여기 컴퓨터, 전자제품, 부품, 컴퓨터 이런 건 상당히 첨단 산업 쪽인데 수도권에서 이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1차 금속, 우리가 포항 제철, 철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1차 금속 제조업이 많은 게 바로 포항 제철이 있는 경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광양 제철이 있어서 여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도록